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TV 채널입니다. 네, 이번에는 체불임금 청구 소송 그리고 법원 판결, 소송 사례와 법원 판결, 체불임금 청구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금 청구 소송을 할 때 그 청구 취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내가 지금 받을 돈이 이제 뭐 얼마다 금액, 여기는 이제 임금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받지 못한 퇴직금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래서 이 피고는 이제 사용자가 되겠죠. 사장, 원고가 이제 근로자고, 그래서 위 금원 중 얼마에 대해서는 며칠까지 연 20%, 임금 청구는 연 20%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금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 취지를 작성할 수 있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청구 취지를 쓸 수 있겠습니다. 임금 청구에서. 청구 원인은 이제 당사자 관계 및 피고의 임금 등 지급 의무 해가지고 이제 일한 거 내가 어디서 어떤 이제 근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월분 임금, 뭐 몇 월분 뭐 퇴직금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임금이 있으면 이렇게 기재를, 청구 원인에 기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내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지급금 빼야 되겠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을 받았으면 이제 공단에서 받은 돈은 원래 이제 5,200이니까 거기서 빼면 이제 4,000 얼마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대지급금 받았으니까 그거 빼고, 원고가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이제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청구 원인 부분을 쭉 쓸 수 있겠습니다. 입증 방법은 이제 노동청에서 조사를 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이제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되고요. 요거 하나만 있어도 거의 대부분은 승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법인이어서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소송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소송 이임장이 들어간 거고요. 대부분은 이제 노동청에 이제 고발 진정을 하고 나면 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거기서 이제 대부분 처리를 해줍니다. 법률구조공단.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보시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노동청에서, 관할 노동청에서 이제 작성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체불 근로자가 누구인지, 체불 사업주가 누구인지, 그래서 왜 체불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조사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적법한 직상 건설 사업자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직상 사업자가 또 이 변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관련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체불임금 등 내역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노동청에서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임금하고 퇴직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소송 제기용, 법률구조, 대지급금 청구용 뭐 이렇게 체크해서 사용 용도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이제 고발 진정인에게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소송하면 거의 무조건 이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답변서는 이제 이 회사에서는 뭐 돈 못 주겠다 이제 이러고 버티는 거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기각한다. 원고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최근 사건 수임했으니까 좀 시간을 좀 주세요. 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일단 답변서를 이렇게도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뭐 여기 임금 사건에서 다툰 거는 체불임금이 이제 근무 기간이 조금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근무 이력이 없는데 지금 이거 근무 다 했다 그러면서 퇴직금 달라고 그러는데 중간에 이제 빈다. 기간이 일한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요 사이에 다시 일을 하고, 그래서 또 중간에 또 정산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 요런 이제 사업주가 하는 주장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잘 안 줘요. 그래서 다퉈 보는 거죠. 그래서 문소송부 촉탁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해서 이 체불사업주 주식회사 요거에 대해서 의견서 존재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해 달라 해가지고 이제 이 진정사건 기록을 싹 보내달라고 해서 법원에서 이제 이 담당하는 변호사도 검토를 해보고 법원에서도 좀 보라,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안 주고 있으니까 이걸 좀 보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이제 이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노동자. 노동청에 조사를 한 기록을 증거로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 그래서 우리 나홀로 소송인들은 요거 확인해서 피고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 의무 입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노동청 회신 자료를 통해 가지고 임금 진정 사건 이제 처리 절차를 이제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요거 보면 노동청에서 이게 작성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가렸습니다. 이거 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종결, 반의사불벌, 이제 대지급금 받으려고 이제 처벌은 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처벌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반의사불벌. 이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자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건데, 어쨌든 간은 난 이 사람이 처벌받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위반 법조항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청구 원인에 쓸 수가 있겠죠.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고인이 반의사불벌죄임을 알고도 취하였기에 종결하고자 합니다. 해서 이제 원래는 그 임금을 14일 이내에 이제 퇴직금이나 이런 걸 지급을 하지 않으면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원래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찰로 사건을 이송을 하고 거기서 이제 검찰에서 그거 보고 이제 기소를 하거나 약식명령을 하거나 해서 처벌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 취하서를 이렇게 또 제출을 했습니다. 당사자분이요. 만약에 회사를 봐준 거죠. 사실은 이거 보면 대지급금 받고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사실 여기다 처벌 원함 이렇게 해도 되는데, 처벌 원하지 않음 이렇게 체크를 해서 반의사불벌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 면허해 놓고 이제 돈 안 주고 뭐 이런 사건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진정인에 대해서, 피진정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일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쭉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진정인으로부터 금품, 체불, 임금, 퇴직금 못 받았다, 이렇게 체크 표시하는 게 있죠. 이렇게 진정서에 보면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재하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로했는지 요거 기재하고, 전화번호 있으면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일한 업체명이 뭔지, 근무지가 어딘지 그 주소, 그 다음에 대표자가 누군지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번호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뭐 폐업한 경우에는 뭐 여기 기재라고 했는데, 이거 일 없고 월급 체납, 이거는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쓸 게 아닌데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뭐 쓰셔도,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어느 정도는 다 이제 그 노동청에서 알아먹고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업종 근로자 수 이렇게 체크만 해서 제출을 해도 돼요. 진정인 진술조서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관악지청 노동청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진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정서를 너무 허술하게 쓰니까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노동청에서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일했는지 그 진정 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피진정인 회사에 대해서 좀 진술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피진정인 진술조서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왜 임금 왜 체불했는지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거 돈 안 줬냐, 이제 그래서 진술을 쭉 이렇게 받아가지고 조서로 다 남겨 놓습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이 사업장에서
이제 근로자한테 돈 안 준 거 맞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준비서면 보면은 이제 원고가 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이제 또 자기가 언제부터 근무하고 그때 정규직이었고 뭐 근무 이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피고 회사에서 답변한 그 근로 기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했다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 반박을 하는 내용이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피고는 또 준비 서면을 해가지고 아니다, 뭐 이거 보면은 여기 직장 자격 득실 확인서 이거 보면은 이 건강보험에 직장 가입자 자격 득실 이거 보면은 여기 지금 분명히 이렇게 끊어지는 게 있다, 날짜가. 이렇게 서로 이제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 청구 사건 판결을 이제 보시면 서로 이제 주장이 이제 대치가 되잖아요. 원고는 이제 일을 했는데 나 이제 근로기간이 이렇게 되고 이만큼 못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피고는 아니다, 일을 한 건 맞는데 그 중간에 그 끊어져고 막 그래서 그 대금에 대해서는 임금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다투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결이고 사건 원고 피고 당사자 부분이고 이제 거의 청구 취지대로 그냥 줘라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다 이긴 거예요. 이 사건은요. 기초사실 보면은 전기공사하는 회사고 이제 퇴사자이고 그러니까 일한 건 맞고 그다음에 출근 일수에 비례해서 금원 월급을 받았는데 임금체불 지속되자 출근을 하지 않다가 퇴사를 했다. 그 다음에 14일 이내에 돈을 줘야 되는데 못 받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거기서 조사를 받고 그 체불액으로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소정에 연 20% 비율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런 판결이죠. 법원 판결 청구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피고 주장에 대해서는 통상의 경우는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책정된 것이다. 그리고 통상의 생활임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다음에 원고가 정상적 출근을 한 이때부터 평균임금 산정한 건 타당하다. 평균임금에 대해서 반론 주장을 펼쳤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일용 근로자라고 해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거나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상용 근로자 근무 형태가 바뀐 경우에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또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이유 없다. 그래서 얘는 뭐 일용 근로자 주장도 이제 배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 입금되고 뭐 이런만 가지고도 이거 퇴직금 중간 정산도 그거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설령 위 금원이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금원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별소나 반소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중간에 이거 임금에 책정된 이거는 상계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좀 판결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은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거나 항소를 해서 이제 반소 청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요. 이렇게 해서 임금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과 사례를 좀 알아봤습니다. 사건 상담이 더 필요하신 분은 유레카96 한메일.net으로 간단한 상담 내용을 기재를 해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